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은 일간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같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목은 양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음에 해당되는 나무, 즉 음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목이지만 음이 되겠고요. 간목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 성질이 차이가 있고요.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성질에 맞게 또 배합하는 법도 다르게 되죠. 목은 양목으로서 제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죠. 큰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아름들이 큰 나무와 같기 때문에 다 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반드시 경금으로 작벌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뭘 어떻게 쓸 수 있다? 동량지목으로서 내지는 동량 같은 뜻입니다. 동량지 재로서의 용도 쪽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용도는 동량지목, 큰 집을 짓거나 큰 배를 만들 때 그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정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겁니다.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날카롭게 재련한다 내지는 단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는 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뭐예요? 화초 내지는 작은 화목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작은 화초라고 하는 것은 풀을 뜻하는 것이고 화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벚나무 같은 것 내지는 목련나무 같은 것이죠. 용도가 주로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 화초 같은 경우는 장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난초 같은 그런 꽃을 피우는 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음목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잘 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간목은 참나무와 같아서 뻣뻣하고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참나무라고 하면 우이소부화의 참나무와 뭐가 있습니까? 갈대가 있죠. 갈대. 그래서 참나무는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갈대는 을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참나무와 갈대 둘이서 누가 더 강한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나무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엄청난 바람이 불었을 때 참나무는 그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죠. 우리나라도 태풍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불게 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되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히거나 좀 밑둥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지만은 작은 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대 같은 풀 같은 것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바람을 맞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목이 간목이 단단하고 더 강할 것 같지만은 처세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단단하고 강함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고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생명력은 간목에 비해서 오히려 을목이 생명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가에 있는 풀 같은 경우는 밟고 지나가도 차가 밟고 지나가도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또 바람이 불어서 뿌리가 뽑혀도 그냥 땅에 물만 있으면 그런 풀들은 뿌리만 내리면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나리 같은 경우에도 꺾꽂이라고 합니다. 개나리를 그냥 뿌리째 뽑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기를 대충 뚝뚝 잘라 가지고 땅에다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다시 또 뿌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더 강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생명력은 오히려 을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 같아요. 간목은 강하지만 내면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을목은 겉으로 봐서는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이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없지만은 목화 통명이 되면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을목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병화 내지는 개수, 뭐 병화 개수가 없을 때는 뭐 임수라든가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용도가 있겠고요. 나머지 목이라든가 토라든가 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쓰면 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화가 있느냐 수가 있느냐는 이거는 사시사철 필요한 것이지만, 목, 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필요할 땐 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사주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화 토 금수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이 모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가 없는 사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 금이 없는 사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가 없는 사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꼭 오행이 빠졌다고 해서 나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있어서 서로 장애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면서 잘 짜여져 있더라고만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월에 을목이 있는데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뭐 있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금은 을목을 극해서 을목의 화초의 뿌리를 날카로운 면도칼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뭐 금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주에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늦봄이 되겠고요. 계절은 늦봄이 되면서 만춘, 개춘, 그 다음에 모춘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일단은 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또 진월은 환절기가 되었죠. 환절기 봄에서 이제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입하가 되게 되면 바로 여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묘진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속하면서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데, 인월은 임관지, 묘월은 제왕지, 진월은 목의 이때는 쇠지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인묘진월이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진월은 목이 이제 점차 약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또 진월은 목의 기운이 섞여져 있다 손치더라도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에는 내지는 묘월에는 을목일간이 굉장히 원령을 얻어서 왕했다라고 하면, 진월에 접어들게 되면 일단 을목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을목을 갖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을목이 통근할 수 있죠.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에다가 뿌리 근자죠. 땅에다, 그것도 원령에다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령 자체에서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령의 통근을 할 수 있고요. 또 원령에 있는 인성의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꼭 따뜻하게 해준다라기보다는 을목의
이 기운을 겉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면 진월의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진중에 암장된 개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주 자체가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더불어 같이 개수가 있는 것이 개수가 있어서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을목의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봄에 꽃을 피우는데 비가 와서 땅은 촉촉하고 화초의 뿌리는 충분하게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데 햇볕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꽃을 피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병화를 햇볕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우로수와 같으니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진월의 을목이 마르지 않고 그죠? 봄에 가뭄이 들지 않고 을목이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을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월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뭐 미토라든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우선해서 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사주가 달리 짜여진다라고 하면 화를 먼저 취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일간은 음목인 을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 봄이 되겠습니다. 봄 중에서도 이제 늦봄이 되겠고요. 곧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을 보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일간이 음목인 을목이고요. 진토는 양토인 토가 되겠죠. 그래서 격국을 놓고 보았을 때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목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격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저거는 음대 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양대 양이었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 반면 오늘은 일간이 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음대 양이 되죠. 그래서 격이 편제격에서 어저께 간목 일간은 편제격에서 오늘 을목 일간은 정제격이 되는 건데 똑같이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한 사주 내지는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진월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술토였다라고 하면 술 안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마른 땅에 을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진토는 물기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옥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태어난 을목보다는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 어떻다 더 인자하고 마음 씀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을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을목은 용도가 어디에 있다?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병화 아니면 정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얘는 음토죠. 얘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편제가 되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또 어떤 분 정편제 혼잡이 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정편정잡이 돼서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 제다 신약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한데 다시 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는 더 약해지고 재성 자체가 더 왕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정편혼잡이 돼서 나빠진다 이런 건 개념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얘는 본처 얘는 뭐 첩 이렇게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바람핀다 뭐 이렇게 보니까 안 좋게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지에는 미토를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토이죠. 제다 신약이 너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지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겁재인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간목이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지만 그 이제 생시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월간에 연간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다 신약인데 신금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이 신금은 왕한 재성의 생을 받는 관성이 되겠고 칠살이죠. 이 칠살은 반드시 을목을 극하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다 신약이 제살태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제살태왕하면 좋으냐 나쁘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제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제살태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수가 있어서 을목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급제가 있어서 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뭐예요? 금이 신금이 칠살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금이 수를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인 수는 을목을 이렇게 생해 주니까 이거는 서로 상생할 수가 있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서로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뭐 주류불체라고 해서 막힘없이 흘러간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으냐 그렇잖아요. 이 사주는 재성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많은 재성이 칠사를 생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단지 인성 하나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그래도 연명할 수 있다. 내가 좀 존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사주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물론 북이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자수를 얻게 되면 이 자수는 임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사주가 어떤 사주 좀 한습한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약간 음습한 사주 병화가 있어서 음습함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좀 이 상황에서도 좀 단점은 뭐냐면 인성으로서 생주를 하는 것이지 을목 자체가 이렇게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미에도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미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 그 다음에 진중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간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약한 것이 두렵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화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통근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그렇게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렇게 짜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수가 투출해서 좀 음습한 사주가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병화가 투출을 하더라도 이거는 병술시가 되면 아무리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진, 술, 축, 미, 사고를 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고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은 화토의 고지, 미는 목의 고지, 진은 수의 고지, 축은 금의 고지가 되죠. 사고 네 가지 고지를 모두 갖춘 사주를 사고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고격이 겁나게 좋은 격이냐가 아니라 을목이 사고격을 갖추면 이건 뭐예요? 제다신약이란 얘기죠. 제다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항상 이런 토가 많은 사주가 중화가 안 됐을 때는 항상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술충이 운이 오게 되면 진이 오게 되면 진술충이 되죠. 축운이 오게 되면 충미충이 되죠. 또 술을 운이 오게 되면 진술상충이 되죠. 미운이 오게 되면 충미충이 되죠. 항상 토로 인해서 분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토는 후 매금도 될 수 있지만 목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오늘 병수시가 되면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을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죠.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토왕절인 지널에 미토도 있고요. 축토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하는 짓은 임수를 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고갈이 돼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해서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시 같은 경우는 뭐 기토 같은 경우가 투출하게 하면은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수를 완벽하게 막아서 못 쓰게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인시보다는 김효시는 그래도 이렇게 묘미가 한몫하고 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요 사주 요 생시가 되면 단점이 뭐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봄에 꽃나무가 꽃을 피워야 된다. 화가 없으면 뭐예요?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 꽃이를 심어놓은 것 같죠. 여러분들 봄에 마당에다 그 꽃이라든가 뭐 묘종 같은 걸 심을 때 햇볕 안 드는 곳에다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햇볕이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죠. 양지 바른 곳에다가 꽃씨를 심어야지만 잘 자라겠죠. 근데 이 사주는 화기운이었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을목이 발육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칠살, 이거는 정관이라서 이거를 관살혼 잡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왕토가 금을 생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이 아니라 그냥 제살태왕으로 보는 것이 일간이 왕한데 뭐 정관평관을 나눌 필요가 없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약한 을목이 인성인 임수에 의지하는 그런 사주로 밖에 볼 수가 없겠고, 이 또한 뭐가 문제예요? 화가 없다. 음지에 있는 화초와 같다. 음지에 있는 풀과 같다.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라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신금은 금생수하지만 여기에 있는 신금도 물론 금생수할 수 있지만은 수를 생하러 가기 전에 이미 을목을 극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치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거 매우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시지에서 사화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화를 보긴 받지만 문제는 역시나 연간에 있는 신금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칠사 신금은 을목을 면도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사주라고 생시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갑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금이 지지에 있는 신금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있는 금이 천간에 있는 목을 갖다가 극하진 않죠. 단순히 연간에 있는 칠살 신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어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임수가 있어서 칠살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 간목이 있으니까 토를 좀 또 재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죠. 이거 등락개갑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등락개갑 내지는 등락반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약할 때는 겁재인 간목을 보게 되면은 도움을 얻는다. 이걸 갖다가 뭐 군비쟁제 봐서 나쁘다가 아니라 재성이 너무 많은 것을 겁재가 있어서 재성을 내가 나하고 같이 쟁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재,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나눌 분자에다가 재물재자, 재물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50억밖에 없다. 그러면 동업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또 50억을 대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1000억을 벌 수도 있고 2000억을 벌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혼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지만 운세를 대운이나 세운이 어떤 운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